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법인 미션의 김서령 변호사, 김영수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영 4화까지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5화와 6화를 이어서 지난번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우영 드라마를 보면서 변호사의 시선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보나요? 함께 봅니다. 좋네요. 들어가시죠. 권민우 변호사님, 저랑 같은 사건 맡은 걸 왜 말 안 했습니까? 아, 내가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깜빡했나? 로스쿨이나 뭐 사실 같은 거 공부할 때 막 서로 엄청 경쟁심이 심하긴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자료 뭐 안 주는다거나 뭐 줘야 되는 거 안 주고 안 알려주고 수업 따르게 알려주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로스쿨에서 좀 있지 않아요? 사실 그런 면들이 없지 않죠. 없지 않고 중요한 자료나 되게 좋은 퀄리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커넥션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네, 저한테는 사람들이 다 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웬만한 자료는 다 받아보고 특별히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연수원은 어때요? 연수원은 그래도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한 700~800명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은 덜한 것 같은데 나는 뭐 자료를 누구한테 주진 않았어. 받기만. 주면 받아야지. 저는 뭐 로스쿨에 원래 막 그런 괴담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시험 전날 갑자기 공책이 없어진다거나 막 노트북이 막 없어진다거나 막 그런 괴담이 있거든요. 당해봤어? 그래서 당해보지 않고 저는 오히려 조 친구들이 같이 저희는 뭐 한 10몇 명 이렇게 같은 조였는데 조 친구들 중에 막 자료도 잘 만들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좀 도움을 많이 받은 케이스? 사실 이 정도로 막 곤모술수를 부리는 사람을 실제로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생활하면서. 낯선 용어들이 많겠지만 자료 내용 잘 숙지하세요. 카세트 실용 신안이 핵심인 사건인데 카세트가 뭔지도 모르면 되겠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여기 정명석 변호사는 되게 나이스하게 혼내는 거고 진짜 모욕적으로 혼내는 변호사들도 있거든. 그런 걸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잘해서 별로 최우 혼나본 적이 혼나본 적 별로. 진우 좀 가장 심하게 혼난 적? 혼난 적보다 저는 이제 실수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이제 중요한 증거가 있었는데 이게 그 메일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도과해가지고 못 챙긴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근데 결국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본 파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받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막 변호사 일 시작하고 한 3개월? 뭐 이렇게 됐을 때였는데 완전. 근데 혼 좀 나야 됐네.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제가 못 찾아왔으면 혼날 뻔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원본을 보내주신 분을 원래 몰랐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막 도로 CCTV 뒤져가지고 그 상호명 보고 그 무슨 어떤 가게의 CCTV였는데 그 CCTV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지고 그나마 좀 참작이 돼가지고 엄청 혼나진 않았는데 완전 그때는 진짜 CCTV 영상을 분실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건 완전 크리티컬이네. 근데 다른 것도 있었어요. 다른 증거도 있는데 그것까지 있으면 더 좋은 상황이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거 없으면 졌을 것 같은데. 결국엔 이겼습니다. 그래서 찾았으니까. 미국 회사는 이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와 ATM은 이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가 스스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고 다른 회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실용실안까지 출원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저게 공개된 기술인데 저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실용신안 등록이 될까요? 안 되죠. 그 외국의 국외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지가 되거나 이미 사용 중인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자기의 고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용신안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 방금 말한 사실 소명할 수 있습니까? 재판장님, 저희도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리더스 ATM은 작년에 도산했습니다. 제품 불량으로 전량 리콜이 된 후에 도산한 것이라 시중에 리더스 제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재판하다 보면
판사가 약간 나의 주장 쪽으로 심증을 형성한 것 같다 네.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음. 네. 눈빛이 딱 통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상대방을 막 판사가 몰아붙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거를 막 고개를 막 끄덕여 준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승소에 확신을 하죠. 그래서 원래 재판 같은 거 할 때 재판장님도 있지만 이렇게 주심 판사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주심이 결국엔 이 사건을 주로 보고 판결문 쓰는 사람이 주심인 건데 그래서 가끔 보면은 재판할 때 이제 내 주심이 누군지 찾아가지고 그 주심 얼굴을 좀 약간 표정 변화를 살피고 이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알죠, 알죠. 주심이 또 굉장히 그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저도 이제 변론을 하거나 할 때는 재판장 아니면 주심을 항상 봅니다. 그리고 주심이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귀찮아하는지 이런 거를 유심히 좀 살핍니다. 맞아요. 또 어떻게 힌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대로 말을 해야 사실관계라고 하긴 하죠. 그럼 권민우 변호사는 황두용 부장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네요. 어쩌면 그 금강이 사기치는 걸 수도 있고.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긴가민가 했던 상황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도. 많죠. 많죠. 왜냐면 소송까지 가는 거는 항상 증거가 되게 부족한 그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는 거를 다 믿어도 되나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 속의 상황이었으면 저는 무조건 확인합니다. 의뢰인한테 무조건 다 물어보고 의뢰인이 말을 하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자료는 뭐 있는지 좀 알려달라. 물론 되게 유하게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 무조건 저는 확인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 실용신안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이 기술이 미국 기술을 베껴온 거거나 네. 남의 기술을 좀 베껴온 거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사임해야죠. 그게 맞죠, 사실. 네. 근데 사실 이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알면서도 이렇게 사실관계 끝까지 확인을 안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인지 아니면은 사실인데 증거만 조금 없는 건지 이거를 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이 진짜 티나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저는 또 웬만하면 믿어요. 웬만하면 끝까지 믿어주려고 하고 믿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무조건 믿어줍니다. 그럼 실제로 사임을 해본 적도 해본 적 있죠. 그거는 이제 거짓말을 해서라기보다 뭐 다른 사유도 겹치기는 했는데 좀 신뢰관계가 아무리 좀 믿어주려고 했는데도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면은 그때는 저는 사임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임한다고 했을 때 의뢰인들이 보통 반응이 어떤지 거의 뭐 반말에 가깝게 하죠. 굉장히 뭐 일단은 당연히 싫어하고 신뢰관계가 이미 다 깨진 이유기 때문에 그때는 뭐 거의 적이죠. 네. 같은 판에서 적이 되는 거예요. 송무팀에 전직 형사였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사람의 몸에서 가장 정직한 부분은 다리, 그 다음은 손이다. 다리, 그 다음은 손이요? 네, 여기서 이제 약간 사람의 태도를 관찰해서 네. 그 사람이 참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 그런 식의 어떤 그 징표들이 진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판단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내가 뭐 증인신문을 한다 이랬을 때 그 태도들을 관찰하는 편인지 아니면 의뢰인과 상담하고 이럴 때에도 그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어떤 징표들 꼭 이건 아니더라도 그런 걸 관찰하는 편인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할 때는 그런 태도까지 관찰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증인신문할 자료 봐야지, 그 또 물어봐야지, 또 대답한 거 메모도 해야지. 그러다 보면 막 태도, 막 얼굴 표정, 뭐 여기서 막 허벅지 만지는 거 막 체크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인신문할 때 그런 것까지 체크하기는 진짜 좀 어렵고. 그럼 의뢰인 상담 하실 때는 네. 어떻게 아세요? 좀 약간 그런 걸 느낌이 오는 지점들이 뭐예요?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말한 것처럼 무조건 일단은 다 믿어줘요. 다 믿어주고 근데 그냥 말만 믿으면 안 되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증거가 있냐? 이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 좀 준비 좀 해달라고. 근데 의뢰인이 꼭 거짓말인 경우에는
뭐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그걸 못 가져와. 아니면 찾아봤는데 없다고 하든지. 그런 게 이제 누적되면은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증인 신문을 할 때는 약간 태도를 보기보다 그 증언을 보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뭘 어떤 질문을 심어두고 뭐 한참 딴 거 물어보다가 딴 거 이제 다시 앞에 거랑 연관된 걸 물어봤을 때 약간 말이 막 달라지고 무슨 회색 차라 그랬는데 뒤에서 갑자기 무슨 검은색 무슨 차였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그런 식의 좀 증언의 차이를 가지고 약간 거짓말인 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참참참의 정신으로. 참이요? 이준호는 우영우를 좋아한다. 사실입니까? 보면 우영우 변호사가 이게 그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도 되게 좀 잘 움직이는 좀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형은 뭐 어떤 나만의 고백법 이런 거 나만의 고백법. 형수님한테 고백했던 고백했을 때는 거의 뭐 그 말만 했는데 넘어왔지. 그래요? 손으로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행동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증인의 손이 증인석 책상 밑에 숨겨져 있으면 배심원들이 싫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엔 배심원이 없지만 손을 감추는 참고인을 신뢰하지 않는 건 판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영우가 EY팀 찾아가서 지금 여기 연구개발 팀장이 어떻게 좀 진술을 해야 될지 조언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실무상에도 이런 일들이 뭐 거짓말하라고 당연히 조언을 하진 않지만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 조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뭐 그리고 저희 측 증인이면은 사실 이미 같이 질문을 한번 하고 가죠 보통은. 그 보통 일반적으로 경험 없으신 분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자기한테 불리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특히 더 불리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썼을 때 더 그럴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것들은 안내해드리는 게 필수적인 것 같아요. 거민호 변호사님, 편지 받았습니까? 무슨 편지요? 이와 ATM 분들한테도 이 편지를 보여주고 설득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처분 집행 취소를 신청해달라고요. 에? 아니 도대체 왜요? 이 편지의 내용이 진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는 증거 있어요? 아니 의뢰인을 못 믿겠으면 처음부터 사건을 받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이 편지 한 통에 마음 흔들려가지고 사건을 뒤엎자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 말이 되게 얄밉게 하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의뢰인을 이렇게 끝까지 못 믿고 결국에 와서 자기가 후회를 할 변론이었으면 애초부터 진짜 형이 하는 것처럼 증거를 다 가지고 와라. 만약에 증거 없고 계속 없고 못 믿겠고 하면은 어느 초반 단계에서 이거를 나는 양심상 못하겠다라고 했어야지 이거를 여기까지 와서 이제 와서 다 이겨놓고 양심선언을 하겠다. 사실 그거는 이제 거의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 하려면 진작에 그만두고 아까 그 EY팀 회사 찾아가서 거짓말인 거 딱 알았을 때 그때 뭐 사임을 하든 어찌 보면 거기가 약간 마지노선이죠. 두 카세트는 겉보기만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두 회사의 카세트 도안을 봐주십시오. 내부 설계 역시 유사합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카세트를 리더셀 카세트를 뭐 당연히 어떻게 찾을 수는 있지, 캘 수 있는데 갑자기 이 도안까지 나와. 그러면 도안은 대체 어디 썼던 건지, 은행이 도안까지 보관하고 있을 것 같진 않고 은행은 딱 그냥 그 ATM만 있었을 텐데 갑자기 도안도 나오는 거 보면은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 사실 뭐 도안이 들고 있었으면 사실 도안을 증거로 냈어도 그게 훨씬 더 직접 증거인데 이 부분은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저 자신을 속였던 겁니다.
이기고 싶어서요.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 화를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과연 변호사들은 이렇게 진짜 좀 양심에 찔리는 변호를 맡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로스쿨에 있고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내 양심에 엄청 가책을 느끼게 되는 변호를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건들이 막 9대1, 10대0 이렇게 한쪽만 잘못하는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들 서로 주장할 것이 있고 다툴 것이 있다 보니까 재판에 오는 것이고 그래서 좀 생각보다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도저히 이 사건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게 눈에 뻔한데 해야 되는 사건?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말한 것처럼 진짜 그런 사건은 드물긴 하고 특히 사선 변호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진짜 이 사람이 완전 거짓말을 사건을 들고 와가지고 돈까지 지불하면서 거짓말인 거를 변호사까지 속여가면서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진짜 드문 것 같고 국선 변호 할 때는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형 공유 국선 할 때는 일단은 무조건 안 했다, 무조건 부인 안 했다, 그 증거 다 있는데 CCTV 있는데 그런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좀 주장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기는 한데 그냥 뭐 주장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도.